관우.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일컬었습니다. 청룡언월도 하나로 천하를 호령했고 적토마를 타고 100만 대군을 물리쳤으며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적시고 눈물 한 방울이 글씨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붉었고 긴 수염이 흔들렸습니다. 관우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중국 전역에 관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사후 1800년 동안 중국에서 신으로 숭배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실수하는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관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됐고 약함을 보여서도 안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했던 한 사람, 용서받지 못했던 한 사람, 인간 관우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하가 만든 완벽한 장수. 190년, 관우가 조조진영에 있었습니다. 유비가 패배에 흩어졌고 관우는 형수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조는 투항한 관우를 아꼈습니다. 명마, 적토마를 선물했습니다. 관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소식을 듣는 날, 이 말을 타고 떠나겠습니다. 조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변하지 않는구려. 그해 여름, 백마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원소의 장수 알량이 조조군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적토마에 올라 청룡언월도를 휘둘렀습니다. 단 한 번에 알량이 쓰러졌습니다. 조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중원 최고의 장수로구나. 전투가 끝난 밤, 관우가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조공,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조조의 얼굴이 굳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대는 끝까지 이리를 지키는구려. 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진짜 장수의 모습이요. 다음 날 새벽, 관우가 형수들을 모시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조조는 성루에서 지켜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관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조를 떠난 후 사람들이 관우를 떠받들었습니다. 조조가 하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유비에게 돌아간 장수, 의리를 지킨 완벽한 사나이, 관우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명성과 함께 무거운 짐도 생겼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짐이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 한 번도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람들이 완벽함을 기대했고 관우는 더 이상 약함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형주, 800리의 고독. 24년 후인 214년 여름, 유비가 익주를 얻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주였습니다. 유비가 관우를 불렀습니다. 이제 형주는 그대에게 맡기겠소. 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형님을 도울 기회가 왔다. 그날 밤, 관우는 홀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형주는 길이만 800리였습니다. 북쪽은 조조의 대군, 동쪽은 송권의 수군, 서쪽은 험한 산맥, 남쪽은 미개척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도 위험했습니다. 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구나.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맡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비가 익주로 떠났습니다. 제갈량도, 장비도, 조운도 함께였습니다. 주력 병력을 데려갔습니다. 관우에게 남은 병력은 적었습니다. 떠나기 전 유비가 관우를 불렀습니다. 운장, 형주가 의태로우면 즉시 연락하게. 군사를 보내주겠네. 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염려 마십시오. 형주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유비 일행이 떠나고 밤, 성벽 위를 관우가 홀로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형주는 800리나 되었습니다. 북쪽 국경, 동쪽 국경, 남쪽 요충지마다 병력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병력을 나누고 나니 관우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군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북쪽에서 조조가 오면 어쩔까? 동쪽에서 송권이 오면 어쩔까? 동시에 오면 어쩔까?
관우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차가웠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만 불고 수염이 흔들렸습니다. 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낼 것이다. 반드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조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북쪽 국경에 군사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유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형님, 조조가 움직이려 합니다. 형주 병력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군사 5천만 보내주십시오. 형주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편지를 접어 전령에게 건넸습니다. 빨리 다녀오너라. 전령이 밤을 틈타 떠났습니다. 관우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난 후 마침내 관우가 편지를 받아 펼쳐 읽었습니다. 운장, 형주를 잘 지키게. 익주도 아직 안정되지 않아 군사는 보낼 수 없네. 그대를 믿네. 관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접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령이 물었습니다. 답서를 쓰지 않으시옵니까? 관우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물러가라. 관우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군사는 보낼 수 없네. 마지막 한 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관우가 일어나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내야 한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관우는 더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형주는 견고하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관우는 홀로 성벽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오래오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딸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 어느 날 밤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닦고 있을 때 부하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장군, 송권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혼인을 청하러 왔습니다. 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사신이 관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주군께서 장군의 따님과 혼인을 맺고 싶다 하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어찌 들깨에게 주겠는가? 사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군, 그 말씀은 너무... 관우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목소리가 얼음 같았습니다. 사신이 나가고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송권과 화친하면 형주가 안전할 텐데. 관우가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관우가 창밖을 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오만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관우의 딸이 그의 20살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를 떠돌며 거의 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송권에게 딸을 보낸다는 것은 인질로 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사도 없고 형님도 멀리 계신 상황에서 딸을 오나라로 보내면 볼모가 됩니다. 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순간 형주는 송권이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화친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절하면 송권이 공격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송권이 형주를 우습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방패였고 형주를 지키기 위한 장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하에는 오만으로 보였습니다. 관우가 창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아비가 너를 평범하게 살게 해주지 못해서.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완벽한 장수 관우.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저 딸을 걱정하는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관우는 몰랐습니다. 딸을 지키려 했던 그 한마디가, 형주를 지키려 했던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동쪽에서 송권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깨라고? 송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관우, 감히. 참모가 말했습니다. 주공, 이번 기회에 형주를 취해야 합니다. 송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방심할 때를 노려야 하오. 송권은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관우, 신이 아닌 인간. 1년이 흘렀습니다. 형주는 겉으로 평온했지만 동쪽에서 손권은 여전히 관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익주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유비가 5명의 최고 장수를 뽑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호 대장군이었습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이 5명이었습니다. 관우가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초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젊고 용맹한 명장입니다. 그런데 황충이 문제였습니다. 관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황충은 60이 넘은 장수였습니다. 늙은이가 감히 나와 같은 반열에? 중얼거렸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황충도 공이 있지 않습니까? 관우가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며칠 후 제갈량의 편지가 왔습니다. 장군, 황충은 분명 공이 있습니다. 주공께서 5호 대장군에 임명하신 것은 모두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관우는 답장을 쓰지 않고 그냥 편지를 접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황충이 미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관우는 형주를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천리 밖에 계시고 제갈량도 장비도 조운도 모두 익주에 있었습니다. 만약 황충이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비가 생각할 것입니다. 황충이 낫구나. 관우 대신 황충을 보낼까? 그러면 형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관우는 자신이 최고여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위여야 했습니다. 황충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모두가 자신만 못해야 형주를 지킬 명분이 생깁니다. 나만큼 형주를 지킬 사람이 없다. 이것이 관우가 가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황충을 무시했고 마초도 깎아내렸습니다. 이건 오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과 외로움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의 필사적인 방어였습니다. 관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형주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이고 불안하고 완벽해 보여야 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번성, 승리에서 파멸로 4년 후인 219년 봄, 관우가 조인과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화살 한 발이 날아와 관우의 오른팔에 꽂혔습니다. 독화살이었습니다. 부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군, 관우가 화살을 뽑았지만 독이 이미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팔이 시퍼렇게 변하고 뼈까지 독이 풀었습니다. 명의 화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군,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마취는 하십니까? 화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관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시작하시오. 천막 안에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관우가 앉아 팔을 내밀었습니다. 화타가 칼을 들어 살을 갈랐습니다. 뼈가 드러났습니다. 칼로 뼈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뼈를 긁는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렸습니다. 장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마대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장군, 이번 수는 어떻게 두시겠소?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뼈 긁는 소리와 바둑돌 놓는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관우는 술을 마시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장군은 정말 신장이십니다.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화타가 관우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강인한 의지와 기계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관우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그저 참았을 뿐이오. 관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벽을 짚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관우 혼자 있었습니다. 팔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낮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장군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고통도 약함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요구한 관우였습니다. 관우가 팔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형주를 지킬 때까지만. 자신의 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렸습니다. 한수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관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주의 병력을 끌어모아라. 각 성에서 군사를 빼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도 동쪽 요충지에서도 형주를 지키던 병력을 모두 모았습니다. 형주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확신했습니다. 조조를 치고 빨리 돌아오면 된다. 관우가 말 위에 올라 소리쳤습니다. 출격한다. 번성을 향했습니다. 조조의 장수 우금이 7군 3만 군사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한수가 완전히 넘쳐 조조의 진영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우가 수군을 이끌고 배를 타고 적진을 습격했습니다. 우금의 7군이 무너졌습니다. 우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하겠소. 방덕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관우가 물었습니다. 항복하겠는가? 방덕이 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 같은 역적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관우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을 들었고 방덕은 더 이상 어떠한 모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관우의 대승이었습니다. 번성 대첩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관우가 7군을 수장시켰다. 조조가 도우비전을 고려한다. 조조의 진영 허도에서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관우가 무섭습니다. 도읍을 옮겨야 합니다. 조조도 놀랐습니다. 그때 책사인 사마이가 말했습니다. 대왕, 기다리십시오. 송권이 움직일 것입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번성진영 관우의 천막에서 부하들이 기뻐했습니다. 장군, 대승입니다. 이제 낙양까지 칠 수 있습니다. 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밖을 보며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형주가 비어 있었습니다. 뒤가 불안하다. 중얼거렸습니다.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 형주는 든든합니다. 여몽이 병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관우는 몰랐습니다. 여몽의 병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송권이 4년 전 그 모욕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복수의 칼날이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보였습니다. 여몽이 형주를 습격했습니다. 송권이었습니다. 여몽이 거짓으로 병들었다 하고 육손이라는 젊은 장수를 보내 관우를 안심시킨 후 배후에서 일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4년 전 호랑이 새끼를 들깨에게 그 한마디, 송권은 잊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만큼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어찌 됐느냐?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전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관우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칼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렸습니다. 관우가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부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 관우가 그날 무너졌습니다. 맥성, 천하의 끝. 관우가 군사를 돌려 형주로 돌아가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오나라 군대가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퇴로가 없었습니다. 관우의 병력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많은 군사가 도망쳤습니다. 둘째 날 밤 더 많이 도망쳤습니다. 셋째 날 밤 병력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관우 곁에 남은 군사는 100명도 안 됐습니다. 관우가 작은 성 맥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오나라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관우가 유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종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형주를 잃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편지를 접어 전령에게 건넸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해라. 전령이 밤을 틈타 빠져나갔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관우가 성벽에 올랐습니다. 사방이 적군이었고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 어찌하시옵니까? 관우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탈출한다. 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와 함께 성문을 열고 적토마에 올랐습니다. 관우가 말에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친구야. 함께 달리자. 중얼거렸습니다. 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적토마가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말이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휘잉 첫 번째 화살이 적토마의 목을 스쳤습니다. 적토마가 울부짖었습니다. 휘잉 두 번째 화살이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조금만 더. 관우가 말을 다독였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 날아와 적토마의 다리에 꽂혔습니다. 말이 비틀거렸습니다. 앞다리가 꺾였습니다. 쿵. 적토마가 쓰러지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관우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갑옷이 찢어졌고 팔에서 다리에서 붉은 자국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나라 장수가 다가왔습니다. 항복하시오, 관장군. 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핏자국, 범벅이었습니다. 칼을 들려고 했지만 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주를. 중얼거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관우가 붙잡혔습니다. 송권이 관우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관장군, 항복하시오. 내가 살려주겠소. 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한나라 신하여 오나라에 무릎 꿇을 수 없소. 송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관우의 나이 60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관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님 유비가 떠올랐을까요? 형주가 떠올랐을까요? 딸이 떠올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관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했던 한 사람, 마지막까지 완벽하려 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무리. 용서받지 못한 장수. 219년 겨울, 송권이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조조는 왕후의 예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적이었으나 한 장수로 예우했습니다. 익주에서 유비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통곡했습니다. 삼국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관우는 왜 죽었을까요? 첫째, 형주는 지킬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800리를 적은 병력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유비가 버렸습니다. 익주를 택하고 형주를 포기했습니다. 관우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셋째, 송권을 무시했습니다. 혼인을 모욕적으로 거절했고 그것이 파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넷째, 관우가 도박을 했습니다. 형주 병력을 모두 번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형주가 텅 비었습니다. 송권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우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이고 두렵고 실수하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외로움을 말하면 안 됩니다. 관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완벽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혼인을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오만하다고 했고, 형주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했으며, 도망쳤을 때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18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중국 전역에 관제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에도 관우를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인들은 관우에게 장사의 번영을 기원하고, 무인들은 관우에게 무운을 빌며, 사람들은 관우에게 정의를 기원합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킨 그를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800리를 혼자 지켜야 했던 외로움을, 형님도 제갈량도 없는 고독을, 강한 척해야만 했던 두려움을,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아픔을, 완벽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완벽할 수 없었던, 외로웠던, 용서받지 못했던 한 명의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영웅을 원했습니다. 관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우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관우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관제묘 앞에 섭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형님을 기다리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딸을 지키지 못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완벽한 영웅에게는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역사는 알아야 합니다. 관우는 완벽하지 않은 외롭고 두려웠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 속 또 다른 얼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